예, 석정 하버드대 교수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꿈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피아노에서 문학으로, 다시 문학에서 법학으로 이어지는 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시너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부유한 가정 환경 덕분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피아노로 줄리아도 음대에 입학할 정도면 보통 연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문학 박사가 되는 것도 피나게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유한 과정하는 것만 믿고 대충 해서는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석정을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정하니까 꿈을 이루고자 피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종신교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쇠드라는 미국의 교육자는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사의 전설적인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졸업생들은 애플의 살아있는 신하인 스티브 잡스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로 자신들을 격려하고 조언해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에도 스티브 잡스는 점 연결하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즉 자신의 믿음이 있는 곳에 점을 찍고 온 힘으로 그 점을 이었더니 애플 신화가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점이라면 대학교를 자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양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자퇴를 결심한 후에 원하는 과목만 청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강의가 서체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관심을 두고 공부한 서체 강의는 훗날 맥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서체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고, 이는 맥킨토시가 히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입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좌절보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회사를 세웁니다. 그때 세운 회사가 만화 영화를 만드는 픽사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듭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행운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점은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I 시리즈를 연속해서 히트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는 믿음을 갖고 찍은 작은 점이 반드시 미래의 또 다른 점과
만나 훗날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곳에 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점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꼭 해보고 싶은 꿈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점을 찍고 도전하는 삶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요즘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 모두가 스티브 잡스와 석시영 교수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발견해야 합니다. 근래 대기업에서는 정규 채용 대신에 상시 채용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찾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IT 관련 업무는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한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덕후를 찾습니다. 확일적인 공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개인놀이 소통망 서비스를 검색해 봅니다. 실패했더라도 자신만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의 체험의 문을 뚫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소망. 소망에 믿음의 점을 찍고 도전한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점들이지만 이 점이 훗날 멋진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업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꿈은 도전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꿈을 꾸든 일단 시작하라. 이 담대함에는 재주와 힘과 마술이 담겨 있다고 이 독일의 작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한 말입니다. 나는 책을 내기 전까지 글 쓰는 일이 이렇게 보람되고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작가는 말은 아닙니다. 일필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글을 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아마 글을 써보지 않았다면 평생 알 수 없는 기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직접 시도하고 도전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꿈인 것이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은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로축구는 물론 세계적인 리그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까지 줄줄 꿰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수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열면 점수에 따라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훤히 내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학교 운동장에서 또래 아이들과 축구 경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의 축구 실력은 또래 아이들보다 좀 나은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축구 선수가 될 만한 대자능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축구 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와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면 새로운 진로로 디자인했습니다. 그 학생이 실제로 주둔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면 더 세월이 흘러서야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한 가지 생명을 잠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수는 자기 안에 숨겨진 보물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 뭔가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기대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그것을 대신 찾아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재능은 저절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묻지 마라. 묻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정해줄 것이라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어떤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만 대학에서 전제 개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 갈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진학해보니 전공 공부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수학인데 전자계산학과는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엇인가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그때는 실패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실패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울리는 소원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이 도전하는 사람만이 자신 안에 숨겨진 빛나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살아갈지 늘 생각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행하라. 하찮은 것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당신의 생명이 의미 있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당신은 쓸데없는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발견하라.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고. 이 베르베르라는 작품의 상대적인 절대적 지계 100개 사전 끝으로 이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